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안동과 충북 영동, 경남 하동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나 이틀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번지고 있는 4개 시군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먼저 경북 안동시 산불 진화 현장을 연결합니다. 자, 곽근아 기자, 진화헬기 35대가 투입이 됐다고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8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험한 산사로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 35대가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1,400여 명도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율을 약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늘 정오를 지나면서는 바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오전 중 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예천군 감천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안동 200헥타르, 예천 50헥타르 등 모두 산림 255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때 주민들이 사는 민가로 바짝 내려오면서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민가 주변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지 않아 불길이 크게 번지고 있지는 않지만 날씨가 건조한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화재 동원령 1호를 발령해 경북과 대구, 경남, 충남 등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집결시켰습니다. 또 산림청은 어제 오후 5시 45분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등 4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오전 중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에 총력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도 산불이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했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도 조금 전 다시 투입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현석 기자, 그곳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하동군 악양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밝자 어제 저녁 철수했던 산불 진화 헬기들이 다시 이륙하기 시작했는데요. 산불 진화 특수 진화대를 포함해 소방 인력과 공무원 등 650여 명도 오전 7시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로 현재까지 대략 2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구제봉 6부 능선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번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주변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번졌지만 하동군은 만약을 대비해 어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고 민가 쪽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진화헬기가 철수한 데다 현장이 급경사 등 험준한 곳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소방과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9대를 투입해 완진을 목표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도 하동군 비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다행히 산불 현장과 민가와의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하동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20일 밤에는 전북 무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이 목조 건물인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호텔 건물 지붕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외벽으로도 번집니다. 건물 안과 밖이 나무 자재로 장식돼 있었고 바람까지 불어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처음에 진짜 그냥 모닥불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때도 이제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가는 사이가 거의 한 1, 2분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한 2배, 3배 정도 크기까지 번진 상태였고요. 불이 나자 투스켓과 직원 등 89명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투스켓들은 소지품을 챙길 틈조차 없었습니다. 외국인 분이 저희 방을 똑똑똑 하면서 불이 났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애기 아빠가 듣고 빨리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불이 났을 당시에는 초속 8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호텔은 덕유산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행히 큰 산불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문을 연 티롤 호텔은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이 머물렀던 5층 객실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무주 리조트는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건물 옥상에서 처음 불꽃이 솟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실시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 복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이 50만 명을 넘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4,280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인구 13%를 훌쩍 넘긴 수치로 하루 평균 170만 명꼴로 접종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연말쯤이면 대유행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역시 연말 진정 예측에 동의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이 내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 역시 뚜렷한 대응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hen it goes way down an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 population are vaccinated, then I would feel comfortable in saying, we need to pull back on the masks. We don't need to have masks. 미국 내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겼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관련 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만 명 사망자 숫자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거나 1분에 2명꼴로 숨졌다는 분석 등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사망자 숫자 증가에만 주목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So for me, whereas I can't understand the numbers, I can understand the humans. 세계 최악의 대응이라는 오명 속에도 미국 사회 안팎에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정상 생활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늘었던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 동안 400명대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은 300명대까지 줄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효연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13명이며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2명, 경기가 116명, 부산이 1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해철 제2차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300명대까지 확진자가 줄었지만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과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역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유사한 감염 상황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당국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앞서 백신 접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그 예방 효과가 확인된 것은 물론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성 여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민관 합동 신속 대응팀도 구성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 휴가에 들어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청와대는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거취 문제를 놓고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숙고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휴가가 끝난 만큼 일단 예정대로 오늘 청와대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티타임이나 일일 상황 점검 회의 등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에 있을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 여부와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 수석이 휴가 기간 동안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단순히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검찰 간 중재 역할에 대해 구조적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막판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 아래 무리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은 임명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초유형 갈등 등으로 촉발된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 조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이 같은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행정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정협의체 파트너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건 일부 소수의 의료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집단행동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반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백신 접종 거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 또 이런 어떤 문제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셔서 이것이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면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사업장을 긴급 점검하고 지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장들을 긴급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두 700곳의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시와 산단과 검단 상단, 하군 산단, 천안 산단 등이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방역 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페트롤 점검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 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 요인 등을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83포인트 상승한 3,139.45에 코스닥은 3.6포인트 오른 968.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 금리 변동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사자의 연이틀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 중이고 롯데케미칼이 북미 한파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4% 가까이 강세입니다. 반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발표되며 6% 넘게 약세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재 소송에 합의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탄핵을 피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법적인 논란이 많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한 순간부터 대통령직이 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재임 중 행위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Trump is still liable for everything he did while he was in office. Didn't get away with anything yet. 지난 대선에서 경합주이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조지아주 정부는 트럼프가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뉴욕에서는 트럼프 가족의 사업이 탈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도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형사 기소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과거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 퇴임 후 트럼프의 삶이 편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겉은 바삭바삭,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프랑스 국민빵 바게트. 프랑스인들의 일상과 뗄 수 없는 바게트는 에펠탑같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정도로 재료는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바게트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Je pense qu'il y a un certain savoir-faire que les autres pays n'ont pas. On a des bonnes farines. 바게트가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프랑스 내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파리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청회색의 아연 지붕과 아르보아의 전통 와인 축제, 그리고 바게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도 나폴리 피자를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 올렸다면서 프랑스 바게트의 탁월함과 비법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지바현 조시시에 설치된 해상 풍력 발전 시설. 풍차 높이는 126m며 풍차 한 기로 2,000가구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洋上の風エネルギーを使うための好条件が揃っている。 해상 풍력 발전은 바다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다 강한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어 발전 효율도 좋습니다. 또 부품이 수만 개나 되는 데다 관련 산업도 많아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나가사키현 고토시를 촉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만든 풍력 전기를 섬 주민들에게 판매하면서 고토시의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매김됐습니다. 직원이 둘이었던 이 풍차 관리 회사도 지금은 직원이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나가사키현 단위에서는 대학과 연계의 인재 육성 기관도 설립해 5년 동안 부품 제조와 시설 유지 인원 1,500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평균 연령 75살의 시니어 합창단. 대표곡 소녀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이들 사이에도 폭발적으로 인기입니다. 노인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노래를 대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我们从来不熄灭，永远燃烧，像火一样。哎，这是我们小学的时候中学课本里面讲的。 상하이에 거주하는 칭화대 동창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2008년에 창립됐고 단원도 100명이 넘습니다. 최고령 단원인 91살의 청부스 할아버지는 중국 1세대 항공기 설계사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군 출신의 부부 핵기술자, 선박 설계사, 산샤댐 공정 참가자 등 중국 현대사의 산 증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엔 주름이 지고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열정 넘치는 노래하는 소년, 소녀들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실탄을 난사하는 등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4명이 숨지는 등 미얀마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난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명이 머리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또 최대 도시 양곤에선 지역 순찰을 돌던 시민 자경단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경찰의 실탄에 20살 여성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경의 폭력 진압에 부상당한 사람도 100명이 넘는 등 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 군경에 체포되거나 연행된 인원만도 560여 명에 이릅니다. 이딴 사망 소식에도 만달레이에서 의대생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부에 항의하는 등 시위대의 저항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 등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쿠데타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과 유엔 청사 등으로 몰려가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인데요. 자세한 내용 모스크바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을 승인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그제 백신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Сегодня фиксируем то, чт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третья вакцина Covivac. 코비박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 약품 연구개발센터가 개발한 백신으로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입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불활성화시킨 뒤 인체에 주입해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전통 방식의 백신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했던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 지난해 10월에 승인했던 두 번째 백신 에피박 코로나는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입니다. 코비박 역시 앞선 두 백신과 마찬가지로 1, 2상 임상시험 후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곧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가 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들 난민들을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물차에 뛰어들어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난민들. 한때 수만 명이 모여들어 경찰이 대대적인 해산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국행 난민들의 집결지 프랑스 깔레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난민들은 요즘 주로 배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Now weather is too hard. We can't go by the boat because the sea is very high. Because many people is died. 난민 단속을 하는 경찰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 수풀 속에 난민 텐트 수십 개가 쳐져 있습니다. 경찰 단속의 목적은 이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흩어놓는 겁니다. Every day our police coming, they hit us, they put spray and they take our tent, they take our food, everything and they hit us. You say go from here. 이곳 난민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데 코로나19 환자 발생 기록도 없습니다. Sécurité sociale nous a contactés pour 3 personnes qui étaient positives au Covid. Et ces personnes-là, en fait, elles avaient notre numéro d'urgence, donc elles ont donné notre numéro. Sauf que nous, pour les trouver derrière, on ne les connaissait pas forcément. 프랑스 정부가 집단 촌을 이루고 있던 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갈 곳 잃은 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파리와 파리 외곽 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리 외곽 도시 생드니. 고속화도로에서 나오자마자 줄지어 구걸하는 난민들이 보입니다. 도로변에 쳐진 한 난민 텐트. 경찰이 주택가에 난민이 모이는 걸 단속하자 이런 후미진 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있는 유럽. 난민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싹 메마른 가운데 대기 중에 실효 습도가 35% 이하까지 내려가 있고 일부 지역은 25%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 지역은 한 달이나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일부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